계속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생리도 안 나고 몇 달, 6개월을 한국에서 끌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송해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됐는데 오시자마자 제가 그 환자 얘기를 들어보고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결과 보이시죠? 측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높이 나왔어요. 종합검사에서 정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종합병원, 큰 종합병원을 두 군데 가서 검사했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이렇게 높은 걸 보고 이해가 되죠. 이러니까 여드름 치료가 안 되죠. 이러니까 생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치료를 했어요. 여러 가지 영양치료, 심리적인 상담치료, 또 약물치료 등을 해서 한 2달 만에 환자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그 여드름도 그때부터 여드름 치료가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떨어지니까 여드름 치료를 받은 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리도 나오기 시작해서 한 3달 정도 치료받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간 그런 환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고 깜짝 놀라셨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고 계속 몇 달,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때는 반대로 부신 호르몬이 계속 자극을 주면서 많이 나오는 단계를 넘어서 더 이상 호르몬이 안 나올 정도로 이제 고갈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 더 이상 이 부신이 호르몬을 더 이상 계속 짜내고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정도로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요, 이 환자들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온몸이 아파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본인을 화병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화병.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오랫동안 받아갖고 화가 쌓였는데 그것 때문에 온몸이 항상 아프다는 거예요. 항상 온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병원에 가서 이상이 없는데 맨날 힘들다고 맨날 아프다는 분들 주변에 계실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어머님들, 40, 50대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 올리는 치료가 더 힘들어요. 내리는 치료가.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런 분들 중에 대부분 얘기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이런 분들 가까운 사람들 중에 외인수가 하나씩 꼭 있어요. 외인수. 외인수가 있어요. 네. 자, 40, 50대 분들 아주머니들 대부분 누가 외인수일까요? 네? 남편이 외인수. 예. 시집 잘 가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이혼 여성분들 시집 잘 가셔야 돼요. 네. 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직장 상사가 외인수가 많아요. 그 상태로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클리닉을 오래 했어요. 타액 검사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저 검사를 좀 하면서 보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최근에는요 학생들도 이렇게 나와요. 학생들. 제가 아는 병원이 대치동에 있잖아요. 학생들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대학생들 많습니다. 꽤 있어요. 참 심각하죠. 이 스트레스가 우리나라의 모든 나라들은 참.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기는데 자, 뇌호르몬이 중요합니다. 뇌호르몬이 중요합니다. 뇌호르몬에는 자, 이런 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런 뇌호르몬이 중요해요. 근데 뇌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게 엔돌핀이라는 호르몬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호르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기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바뀝니다. 긍정적인 에너지. 근데 저는 이제 환자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남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전달됩니다. 참 신기하죠.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밝은 사람들은요, 여러 명 이렇게 딱 모여 있으면요, 거기에 그 사람이 딱 오면은 분위기가 어때요? 환해지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가야 화내죠. 나가야 화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들어와야 화내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긍정적인 이제 열쇠를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막판에 드릴 건데, 근데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요 전달이 되면서 우리를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례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네. 한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안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언니와 달리 동생은 호흡도 맥박도 모두 위험한 상태. 그때 한 간호사가 두 아이를 엄마의 자녀처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 동생의 어깨를 감싸고 아픈 아이의 상태는 급속히 안정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화가 아닌 실화입니다. 얘들이 이렇게 컸어요.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 이거는 동화가 아닌 실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이 나왔죠. 신생아 중환자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룻밤에도 여러 명이 죽을 수 있는 아주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아이들이 수십 명 있는 아주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두 아이를 한꺼번에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규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간호사가 그 아이를 꺼내가지고 한 인큐베이터 안에다 두 아이를 넣었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 간호사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쌍둥이라서. 그렇죠. 쌍둥이라서 엄마 뱃속에서 몇 개월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두 아이가. 그런 정서적인 안정이 어쩌면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넣었더니만 두 아이가 접촉을 했어요. 이렇게 팔을 끼워들면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안 좋았던 아이가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많은 걸 그 경험한 것들이 정말 맞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환자들을 만나고 얘기할 때 그 환자들한테 제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열쇠를 계속 드립니다. 근데 이것들을 잘 실천하시는 분들은요, 마음의 에너지가 좋아지면서 몸도 굉장히 빨리 좋아져요.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유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은 그 작은 여유를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치료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열쇠를 지금 제가 이제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인데도 실천만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울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